안녕하세요. 스티디 크립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US뱅크, PwC, 그리고 스텔라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이 함께 만든 말 그대로 은행급 스테이블 코인 파일럿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코인 호재 뉴스 수준이 아니라 기존 은행 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스텔라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이 최근 공식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US뱅크가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서 커스텀 스테이블 코인을 시험 발행하고 있고, 이건 규제된 예금 토큰을 위한 실제 인프라 테스트이며 은행이 돈을 움직이는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종류의 실험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단순히 XLM 가격 얘기가 아니라 은행 예금 그 자체가 온체인으로 올라오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스텔라 공식 블로그 기사에서는 이번 협업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풀어서 말하면 US뱅크와 PwC 그리고 SDF가 함께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은행급 품질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공개했고, 바로 그 일환으로 US뱅크가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서 커스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시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인데스크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여기서 뱅크 그레이드 스테이블 코인스는 말 그대로 은행급 안정성과 규제 요건을 갖춘 스테이블 코인을 의미하고, 에셋 프리징 앤 트랜잭션 리버설은 자산 동결과 거래 취소 같은 전통 금융에서 필수적인 통제 기능을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실험하겠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5위권 상업은행이 컨설팅 거물 PwC 그리고 스텔라 재단과 손을 잡고 온체인 예금, 온체인 머니 무브먼트를 진지하게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이건 그냥 화제가 될 만한 PR이 아니라 실제 은행 인프라를 어떻게 체인으로 옮길지 보는 파일럿인 거죠.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수많은 체인 중에 왜 하필 스텔라인가? 여기에 대한 답도 공식 글과 기사 속에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텔라 블로그에서 US뱅크 측 발언을 인용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은행 고객을 위해서는 KYC 같은 신원 확인뿐 아니라 거래를 되돌리거나 자산을 동별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스텔라 플랫폼을 연구해보니 이 체인은 프로토콜 레벨에서 자산 동결과 거래 되돌리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인베드 기사에서는 스텔라의 특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구절은 스텔라는 애초에 돈을 옮기고 자산을 발행하기 위해 설계된 체인이고 3에서 5초 안에 결제가 끝나며 수수료는 1센트의 극히 일부 수준이고 10년 넘게 운영되면서 99.99% 가동률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US뱅크 입장에서 보면 스텔라는 속도, 결제 3에서 5초, 비용 거의 0에 가까운 수수료, 안정성 10년간 99.99% 가동, 통제 기능, 동결, 취소, 클로백을 프로토콜 레벨에서 지원.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은행이 쓰기 좋은 퍼블릭 체인이라는 거죠. 이 조합이야말로 단순 디파이 실험용이 아니라 실제 고갯돈을 올려볼 수 있는 인프라로 선택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파일럿의 포인트는 단순 스테이블 코인 하나 더 나온다가 아닙니다. 핵심 키워드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그리고 토큰화입니다. 디파이 플래닛 기사에서는 이번 파일럿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문장은 이번 파일럿의 목적은 전통적인 은행이 까다로운 규제 요건을 지키면서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안전하게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토큰화된 자산, 토크나이즈드 에셋입니다. 같은 기사에서 이런 설명도 나오죠. 이 말은 이번 이니셔티브는 전통 금융과 프로그래머블 디지털 자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즉, 앞으로는 현금, 예금, 채권, 펀드, 심지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까지도 토큰 형태로 24시간 365일 전 세계 어디서나 프로그래머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술이 준비됐는지 보던 단계에서 이제는 수요가 어디서 나오고 어떤 상품에 이걸 얹을지를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맥락이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베드 기사는 전체 흐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문장은 이번 US뱅크의 시도는 더 큰 흐름의 상징적인 사례인데, 바로 처음부터 규제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내장한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도입하려는 트렌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규제 안에 들어오는 온체인 머니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디파이 플래넷도 비슷한 톤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기관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블한 결제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규제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기관, 은행, 기업의 온체인 결제, 토큰화된 예금, 디지털 국경 없는 머니플로우 같은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인프라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텔라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기사 서두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즉 여전히 테스트 시작 단계이고 과연 안전하게 발행할 수 있는가를 탐색 중입니다. 정시 상용화도 아니고 규제 환경도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신호이긴 하지만 당장 내일 XLM이 폭발적으로 오른다, 이런 식의 단순 호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체인이 실제 금융 인프라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가, 그 가능성이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과소평가인지 과대평가인지 이 두 가지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암호화폐는 고위험 자산이고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정보를 토대로 한 교육, 리서치 용도일 뿐 특정 코인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투자 결정과 책임은 항상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며 다음에도 더 다양한 암호화폐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